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요즘 연금보험 상품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입시키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가계금융자산의 분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분포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현금하고 예금이 무려 43.4%고요. 주식이 19.4%, 채권이 3.4%, 펀드가 2.4%, 그리고 보험과 연금이 무려 30.8%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통형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대체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20년도 기준으로 무려 4,539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보험과 연금이 30.8%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무려 1,398조 원이나 됩니다. 자, 이번에는 퇴직연금 규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입니다. 무려 338조 원이나 됩니다. 은행에서 174조 9천억 원이고요. 증권사는 76조 9천억 원, 보험사는 86조 6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의무가입 상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5대 은행의 퇴직연금 연수익률은요, 놀랍게도 1%대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거에는 보험 상품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국민들의 가입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하는 금융상품에 비해서 실수령액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비과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은 어떻게 가입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도가 어떻게 남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도는 무서운 무기하고요. 여러 명이서 폭력으로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할까요? 사기 피해자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갖은 현혹된 말로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흙탕물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워서 물고기가 정신 못 차릴 때 한쪽으로 몰아서 잡는 거랑 동일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금융은 어떻게 할까요? 금융은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아니면요, 강제 의무를 시킵니다. 퇴직연금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은퇴 포비아 등을 통해서 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촉구하죠. 오늘 아침 설문조사 내용이 기사로 떠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 2,77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20대의 95%, 30대의 91%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각자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대 응답자 중 49%, 30대는 49.6%가 개인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국민연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상품 운영에 대해서는요, 낮은 수익률에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보다는요, ETF처럼 주식형 상장지수 펀드 등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왜 사업비를 떼고 그리고 운영보수를 떼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느냐 이것이죠. 직접 ETF 투자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 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설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 상품의 문제점, 낮은 수익률이라든가 연금액의 그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상품으로 연금만을 한정해서 설문조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요. 노후 준비 상품은요. 연금이 아니고 은퇴 자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일반인들은요. 성동격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의 불안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연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금융이 30년 이상 뒤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금융 패러다임을 깨지 못한 탓하고요. 수준 낮은 금융 정책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융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대학기금 운영 수익률 차이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대학기금이
채권형 등에 몰빵했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률이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평균 20% 이상이고 요 근래는요, 30%,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를 강화시켜서요, 낮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은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을 보면요. 주식이 무려 42.7%고요. 대체 투자가 무려 16.0%나 됩니다. 과거의 국민연금은요. 주식 관련 투자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 다변화를 했죠. 물론 아직까지도 채권이 41.2%나 되는데 이것은 개선된다면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민간 금융은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가입자 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시장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요, 낮은 수익률로 항상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 보험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할 경우 우리의 노후를 충분히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기금이 고갈되더라도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요. 약간의 손가락 노동이 필요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국민연금이 중요하고 개인연금 보험 상품 가입이 불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을 보통 사람들은요, 현재 가치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300만 원은요,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다 보니까 매년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해야 되겠죠. 먼저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기준으로 보수월에 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가입기간 평균 보수액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월 49만 7,700원을 35년 동안 납부한다면 2억 원 정도 납부하는데요. 회사원은 절반, 1억 원밖에 납부하지 않겠죠.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요, 국민연금은 65세 때부터 매월 147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295만 원이 되겠죠. 총 4억 원 정도 납부하지만 부부라도 회사원이라면 2억 원밖에 납부하지 않고서 어떻습니까? 300만 원 정도의 현재 가치의 노후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 295만 원을 받으려면 과연 얼마 동안, 35년 동안 얼마를 내야만 할까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30세 기준으로 매월 131만 원을 35년간 납부해야만 어떻습니까? 65세 때부터 매월 295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 동안 무려 5억 5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네요.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자기 부담은 2억 원밖에 납부하지 않죠.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의 연금액은요,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좀 할인해야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매년 3% 적용했을 때 놀랍게도 65세 시점에 295만 원의 연금액은 30세 시점의 현재 가치는요, 겨우 105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35.5%에 불과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현재 가치로 연금을 받으려면 과연 지금부터 얼마를 내야만 할까요? 놀랍게도 개인연금 보험은요, 30세부터 매월 367만 원이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3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랬을 때 65세 시점에 매월 83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이 현재 가치로 어떻습니까? 295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동일하게 납부하려면요, 국민연금은 자기 부담에 2억 원이면 충분한데 연금보험은요, 무려 15억 5천만 원이나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연금보험은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대비해서 무려 3.7배를 더 내도 어떻습니까? 총 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익률 부분이요.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에서는요, 최고의 장애를 보장해 줍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짜로 장애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요, 장애 보장이 없거나 미미하다 보니까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상품은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어서 매월 367만 원을 그 많은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낼 수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의 연금액은요, 현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액은 현재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죠. 이에 반해서 미래 가치를 예시하는 연금보험은요, 최대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이 하락할 수가 있어서 연금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요, 물가상승률을 항상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요, 연금보험 상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DC형이라든가 IRP 등으로 투자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말고는요, 연금보험 상품 가입하지 마시고요, 은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AI 투자 상품 등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 렌탈 투자로 연 9%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금융회사 채권 투자로 연 8% 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NPL 투자도 가능하고요. 투자 시기를 활용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그래서 연 1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기타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상품을 전방위에 포진시킨다면 훌륭한 은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자산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이 투자하면 종합소득세 최고로 49.5%를 맞을 수가 있는데 법인세는 9.9%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투자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요. 퇴직금, 배당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근로소득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분석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자산 배치는 자산 관리에 최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 분석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낮은 수익률로 전전긍긍할 것이고요. 가족 보장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고생하더라도 은퇴 준비도 가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알보병만으로 적을 격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화 사단, 장갑차, 탱크, 자주포, 공격 헬기, 공격 드론, 항공 지원, 미사일, 대전차, 대공화기 등을 완비해야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에 민감해야만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다변화된 투자 시대에 과거에 연연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연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 채권 등 전통적 방식의 투자 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 배치만으로도 90% 이상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받아보시고요.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매인이나 금융기관에 속한 사람의 조언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까요? 따라서 자기 편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하게 줄줄 새는 금융상품을 정리한 이후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해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로가 아닐 수가 없겠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노후에 아주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년부부들은요, 항상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둬야만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금융상품 평가 분석 등 자산관리 컨설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포비아를 활용해서 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